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식재산보원에 근무하고 있는 홍석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지식재산은 무엇이고 왜 보호를 해야 하는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현재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사회가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세상의 변화를 세 가지 물결로 이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결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했습니다. 이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의 사회였다면 정보사회는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제품의 생산, 그리고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무려 1980년도에 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사회의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 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지식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지식재산권과 위조상품은 무엇인지, 또 위조상품 관련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 1을 설립 근거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설립되어 올해 8월에 특수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개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국내와 해외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둘 다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부터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상담과 출원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위조 상품 단속도 지원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응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을 재산으로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이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 등에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을 뜻하고, 그 종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산업재산권은 앞서 얘기했듯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총칭하고 특허청에서 출원하고 등록을 받으면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저 이런 발명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특허청에서 살펴보고 이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인지, 그리고 기존에 발명해서 누가 쉽게 생각하거나 개량해서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발명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누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면 만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 기간은 특허와 디자인은 20년이고
실용신앙과 상표는 10년입니다. 다만 상표권은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각 권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시계를 누군가 최초로 만들었다면 이걸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발명된 시계에 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초침을 넣어서 시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면 이건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계 모양, 색상, 재질 등을 다르게 만들었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 상표권은 다른 회사의 시계와 구분할 수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사업자 본인이 제조한 상품을 다른 업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번호를 맞춰보세요. 예, 정답은 1번 상표입니다. 다들 맞히셨죠? 다음은 위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인형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정품, 하나는 위조 상품입니다. 어떤 게 정품 같으세요? 네, 다들 맞히셨죠? 왼쪽이 정품입니다. 위조 상품은 비율도 안 맞고 따라하긴 했지만 정품에 비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LG 이어폰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게 정품인지 혹시 구별이 되시나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품은 오른쪽 제품인데요. 외형을 똑같이 만들었지만 위조 상품 이어폰에는 마이크가 없어서 통화가 안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이것도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왼쪽이 정품입니다. 뒤를 보면은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듯 같이 비교하지 않으면 정품과 너무 유사해서 이걸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요. 겉모습이 같다고 이게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성능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정품 매장에서 AES도 안 되니 피해받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조 상품이란 무엇일까요? 기술 도용은 물론이고 상표나 상품 외관, 포장 등을 유사하게 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제품으로서 동의어로는 짝퉁, 모조품, 가품, 미투, 데드카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짝퉁, 즉 위조 상품은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기존의 상표, 즉 정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상품을 말하는데요. 또한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품 역시 위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위조 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을 비롯해서 휴대폰, 게임기 등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조 상품은 상표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상표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 훔쳐가서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아마 훔쳐간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해서 판 사람과 그 작물을 취득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침해하고 유통한 사람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조 상품을 계속 찾고 구매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내볼게요. 위조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의하여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짝퉁을 제조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까요? 네, 정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다음은 위조 상품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년도 신문을 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짝퉁들이 유통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걷지 못한 세금이 무려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570조 원의 짝퉁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 보호원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에서 유통 중인 한국 위조 상품 2만 천여 건을 차단했는데요. 이게 경제 효과가 무려 94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함께 산업재산권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위조 상품에 대한 근절 인식은 좀 저조한 편인데요.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의 유통 방식이 점점 진화되고 음성화되어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유통은 많이 줄었지만 계정 생성과 탈퇴가 용이한 SNS 또는 포털 등에서의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조 상품이 계속적으로 유통이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위조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품을 판매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럼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의약품과 같은 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조 상품으로 인한 문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거래 질서 측면입니다. 상품 출처 혼동, 품질 오인에 따른 불신이 증가하고 유통 구조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생활 측면입니다. 왜곡된 소비 풍습을 조장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재산적, 심리적 피해 건강과 안전 등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산업적인 측면인데요. 기업의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뢰도 실축, 국내 중소 브랜드의 도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통상적 측면인데요.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대외 통상 마찰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시가 3,200억 원의 중국산 짝퉁이 유통된 사건인데요. 제조 수법이나 포장, 품질 보증서까지 완벽하게 복제를 하고 정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번개맨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온 일당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사례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홈쇼핑처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해온 일가족이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들은 해외 명품 가방 등의 위조 상품을 무려 2만 6천여 점을 판매해 왔는데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정품 시가로 무려 62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조 상품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형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원인이 스페인 본사에서 부품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철공소에서 하루 만에 만든 짝퉁 부품 하나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품 가격으로 약 100억 원대 짝퉁 옷을 제조해서 유통한 조직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정품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해서 정품인 줄 알고 샀다가 피해당한 금액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소비자에게는 위조된 수입 신고 서류를 보여주어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해 18,000여 명의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병원 금지 의약품도 섞여 있어 이 실제 소비자들은 두통, 복통 등을 호소했다고 해요. 다음은 야탐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전 지하철 분당선 야탐역에서 일어났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불량 부품 때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위로 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방향을 바꾸면서 승객 39명이 다친 역주행 사고. 검찰 수사 결과 보수업체가 정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금속 기호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짝퉁 부품을 사용한 혐의로 보수업체 이사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감독 소홀 혐의로 철도공사 직원 이렇듯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이 유통이 되고 판매업자들이 검거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무심코 우리가 지나쳐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위조 상품이라 일컫는 이 일명 짝퉁과 함께 생활하면서 짝퉁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독점적 권리를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최초 개발자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 리스크를 안고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최초 개발자는 개발비가 빠진 후발주자의 상품과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최초의 개발자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최초 개발자로서의 위험을 안고 창작 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위조 상품이 발명가, 아이디어 상품의 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에디슨, 장영실, 아이폰 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마무리 및 탐구 생활입니다.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신고는 ippolice.go.kr 또는 특허청 보건에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적발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침해 상품 오인 구입 예방 10계명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싼 값에 현혹되어 위조 상품을 구입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인 위조 상품 구입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인 제조업자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위조 상품 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인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수입 판매점을 이용할 때 병행 수입품에 섞여 있는 제품의 위조 여부를 꼭 확인합시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면 위조 상품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섯 번째, 홀로그램이나 바코드와 같은 인증 장치를 통해서 정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품질 표시 및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정품은 품질 보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입, 제조, 판매원을 꼭 확인하고 정품 보증서는 품질 보증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 제조사에 제보하거나 단속기관에 신고하세요. 열 번째, 상표나 모양은 위조할 수 있지만 품질과 성능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도에 저희 보호원에서 개최한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 내 새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내가 나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내가 먹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내가 길렀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잘 되길 바라는 모든 창작자들의 마음, 바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도용은 범죄이며 유괴와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올해 만든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 올바른 선택편입니다. 나의 올바른 선택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나의 올바른 선택이 나를 자신 있게 만들며 나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복하게 쓰는 정품. 수많은 우리 기업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작은 실천. 올바른 선택이 그 시작입니다. 이번 작품은 올해 개최한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에서 특허 청장상을 수상한 화면 너머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상
공동 수상자인 지식재산을 보호해요입니다. 많은 시간의 노력으로 꽃피운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심지어 수익까지?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인 개발자 또는 기업의 유혹과 사기가 저하되어 새로운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지며 기업 및 국가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국내 산업 발전, 국가 경쟁력,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위조 상품의 피해는 정품인 줄 알고 구입한 소비자는 저급한 품질에 불만족하여 해당 기업과 제품을 불신하게 되고, 위조 상품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매출 부진과 기업 경영난 등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자란 정품과 위조 상품을 잘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위조 상품 구매 및 사용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품과 디자인이 똑같다고 해서 위조 상품을 절대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나 스스로가 먼저 정품 사용을 실천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고요. 활동지 관련하여 과제를 2개 내드릴 테니 작성하시고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조 상품을 구입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상의 사례를 적어주세요. 두 번째,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